정의, 전두환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탄압받고 죽을 고비 4번 넘기고 그랬던 것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더라 이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4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생각해보면 이재명 정치인은 압축해서 4번 죽을 고비를 같이 넘겼더라고요. 제가 이재명 대표 옆자리 짝꿍을 2년간 했습니다. 그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탈탈 털고 먼지털이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면서 수백 번 압수수색할 때 그때 제가 옆자리 짝꿍으로서 이재명 대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대표님,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고단하고 스트레스 받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지금 이럴 때는 긴 호흡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마음속의 대화를 하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사형 선고 받았습니까? 무릇 지도자는 이렇게 상대편으로부터 탄압받고 그리고 김대중 죽이기 한 것처럼 이재명 죽이기를 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이런 시련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다 라고 리더십이 형성되는 겁니다. 나중에 잘 되고 나면 윤석열 검찰 독재마저 다 지나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라고 제가 위로하고 충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선거운동 하는 첫날 마포 망원역에서 출근 인사 드리는데 하마터면 제가 울컥해서 울 뻔했어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 되고 제가 최고위원 됐을 때 그리고 당사 압수수색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이 있을 때 정말 이런 날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뽑아달라고. 그 순간 울컥해서 하마터면 울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참았어요. 안 울었어요. 그런데 장성근 황룡면 닥전거리 유세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지금도 울고 울지도 몰라. 왜냐면 닥전머리 장날 가니까요 입구에 닭, 오리, 병아리 이런 거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팔고 계시더라고. 옛날 생각이 팍 나면서 이재명 어려웠던 시절, 저 정청래 어려웠던 시절 이런 게 생각이 금방 나더라고. 그 병아리 몇 마리 팔려고 오신 그분은 그게 삶의 전부잖아요. 그걸 생계를 하잖아요. 근데 앞에 또 보통 오늘도 보면 저보통 마이크 잡는데 그날따라 마이크를 늦게 잡으라는 거야. 근데 그 시골 장날에 오신 분들이 찬조연설 하는데 다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날은 제가 하려고 했던 말 안 하고 이재명 옛날 고생했던 얘기, 저도 고생했던 얘기 하다 보니까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유세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좀 창피하기도 하긴 하던데 하여튼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던 오늘입니까? 저 윤석열 제가 광주 전남 다니면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재명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4번 죽을 고비 첫 번째
윤석열 검찰 독재, 검찰의 칼로 이재명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탈탈 털고, 그런데 이재명은 정치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재명 짝꿍으로서 이재명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일보 등 언론에서 얼마나 꼬집고 비틀고 확대하고 축소하고 과장하고 침수봉대하고 얼마나 못살게 굴었어요. 이렇게 한번 당하면요, 언론으로부터 당하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이재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재명 짝꿍으로서 이재명을 대신해서 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진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피를 닦은 수건들 그리고 휴지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 기자들이 사진 찍어서 공개한 거 아닙니다. 제가 찍었어요. 올려서 그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얼마 지난 후에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물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처음에는 칼로 찔린지 몰랐답니다. 뭐가 와서 툭 쳐서 쓰러졌는데 목줄기 비켜갔으면 동맥을 찔렀어요. 그러면 과다 출혈로 죽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방탄 유리한다고 방탄복한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당신들은 칼날에 찔려봤습니까? 당신들은 테러 당해봤습니까? 당신들은 테러 위협 당해봤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죠. 여러분, 진짜 이재명 죽을 고비 이렇게 3번 넘겼습니다. 천우신조입니다. 국민들의 기도하는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 가덕도에서 죽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안 죽으니까 윤석열 일당이 군인들에게 총을 들려서 국회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달려오지 않았다면, 여성 당직자, 보좌관들, 국회 직원들이 막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장갑차를 막아서고 국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이재명 죽었습니다.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저 이원택 의원 와 있는데 여러분, 이원택 의원 장례식장에 가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이재명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마 했지만 계엄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10시 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소식을 텔레비전을 보자마자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맨 먼저 전화했어요. 빨리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이거 딥페이크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김혜경 여사가 계엄 터졌다고 할 때는 안 믿었대요.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딥페이크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빨리 몸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로 온 거예요. 저도 체포 구금 리스트 탑10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날은 몰랐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살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제가 그 심장이 강한 편이고 기억력도 좋은 편이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대국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 49조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 경험은 전시, 준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에 의해 안정질서를 유지할 때만 한다. 이거 다 외우고 있잖아요. 기억력 있는 표현이잖아요. 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놓은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상인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한당 4.19 민주인권을 개선하고 조국의 변화된 통일의 민주주의를 대상화하며 모든 삶의 구속과 악습을 타파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며 세계 평화 인류 통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이 헌법을 개정한다. 기억력 있는 편이잖아요. 국회법 49조 질서를 유지하고 상호를 감독한다. 그런데요. 제가 집에서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전화를 하고 지하주차장에 내려 차를 타고 국회로 가는데 15분 내지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언제 담을 뛰어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뛰어넘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 보좌관이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얘기하더라고요. 의원님 10시 48분에 국회담장을 넘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아냐고 우리 보좌관한테. 저하고 통화하셨잖아요. 10시 48분에 통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통화한 것이 아니라 4번 통화했대요. 되살리려고 해도 기억이 없어요. 저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억나지 않는 걸 어떻게 하냐고. 좀 조용히 하세요. 또 파란 옷 입고 오시지 좀. 형광색 옷 입고 와가지고 좀 조용히 하세요 좀. 뒤! 사람은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기억이 안 날까? 죽으러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신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자랑스러운 것은 그 순간에도 담을 뛰어넘어서 한 발 한 발 걸을 때 대학교 때 안기부에 끌려가서 4시간 동안 팬티바람으로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4시간 고문 폭행당할 때 그때 사람의 기억장치는 머리에만 있지 않고 몸에 있죠. 몸이 단 한순간도 도망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국회에 들어가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주당이 거기 들어가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 아니었으면 이재명의 목숨도 정청래의 목숨도 이원택의 목숨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여러분께 진짜 고맙다고 다시 한번 머릿속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재명 4번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써먹어야죠. 대한민국 가장 큰 머슴으로 대표 일꾼으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 주인들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까 이제 써먹을 때가 됐어요.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오지 않고 투표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투표가 애국입니다.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애국심으로 사전투표 하신 분들은 나는 투표했으니까 끝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사전투표 했는데 너는 했냐? 이거 물어보시라고. 아셨습니까? 사전투표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감 있게 용기를 갖고 선거운동원이 돼주십사 부탁드리고 안 하신 분들은 내가 독립운동은 안 했어도 투표는 한다.
이런 심정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설 끝! 이분이 잠깐만 이제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나오세요. 잠깐만 나오세요. 경고합니다. 정청래 외치지 말라고 그랬죠? 이재명만 외치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네. 자, 연설은 끝났고 오늘 제가 전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설은 끝났어요. 이제는 노고송을 맞춰 춤을 출 건데 저도 5월 15일날 환갑이었어요. 우리 애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60 넘어서 춤추고 다니는 게 좀 그런가 봐.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에요. 저도 춤추는 게 남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춤이라도 춰서 한 표라도 이재명이 더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춤을 계속 추겠다. 그리고 우리 보좌관 이걸 다 실시간으로 찍고 있는데, 이야, 전주 갔더니 한옥마을 입구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더라. 얼마나 간절하면 저 벌건 변화대 춤추고 있겠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격렬하게 몸을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과 사진을 찍어 드릴 텐데, 갑자기 모여들면 사진 찍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줄을 서시오. 그래서 핸드폰을 맡기고 사진을 찍고, 전라도 전남 갔더니 어떤 어머니가 이런 말씀, 아이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오셨네, 아이고 텔레비보다 젊고 잘생겼네. 너무 잘해. 그래서 혼자 보지 마시라고. 아니 저 사진 혼자 보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거기서. 이거는 카톡에서 다 난리라고. 정청래랑 사진 찍었다고. 투표하는 분들 투표하시라고. 예, 영도로 찍어드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부탁. 저 좀 때리지 마세요. 막 등짝 때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보좌관이 주물르려고 힘들어요 지금. 광주 말바우시장 갔더니 어떤 할머니 오셔가지고 궁뎅이를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갑자기 어떤 몽골 반점이 크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는 때리지 마시고 악수만 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현태 의원 빨리 올라오세요 이제.